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쪼이는 쪽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표나 인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은 손을 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가 더 스마트하고 잘 봤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현재 정권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거는 예측 불가다. 그리고 뭘 기준으로 행정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도 저랑 의견이 비슷하시더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이거 쪼이는 거 또는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 현 정권 할 수 있다. 표만 계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시장만 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뭐 약간 대출을 쪼이는 방식이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약간 중구난방이라는 게 제 평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벌써 불안해 하세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켭니다. 제 정규 강의 20기는 현재 접수 기간이고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미 기존에 예측을 했어요. 크게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둔촌주공 입주와 스트레스 DSR, 그리고 은행의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잘 안 해주는 쪽,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시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냐, 이게 최대 포인트여서, 그래서 정규 19기 이후에는 요번에 20기잖아요. 무조건 듣는 게 좋으시다. 그만큼 내가 투자를 많이 한다. 요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기 이전에 행동을 보면은 이게 쌓였잖아요. 저는 명확히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중점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대로 가면은 25, 26, 27 가면서 부동산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88 대책도 마찬가지고, 대책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나갈 이유가 굳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린벨트를 푼다, 정비사업 특별법을 만든다, 그리고 빌라 수요를 살려준다. 이것도 사실 욕을 먹긴 먹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는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전세를 놓는다. 그리고 미분양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사들여준다. 약간 다 합치면 89%, 2% 해가지고 91% 그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두 가지예요. 건설 경기는 최악으로 가는 건 막으면서 주택 공급은 하겠다 하는 시그널은 주겠다면서도 집을 대놓고 규제하지 못하지만 야 좀 덜 사라, 집 사는 거를 조금 막고 싶은, 그리고 전세까지 좀 손을 대고 있는. 근데 이번에 전세에 손을 대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번에 전세 낀 매물이 많이 팔렸어요. 전국에서 강남 3구나 대장단지 가가지고 전세 낀 매물도 많이 사들였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입주해도 되고, 그리고 뭐 이미 에세파킹 개념으로 사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정부가 봤을 때 이거 전세도 같이 좀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나마나 월세가 올라가겠죠. 또는 월세가 올라가거나 전세를 잡으면 또 매매로 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를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쪼여도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한번 바닥으로 내려갔다 올라오신 거예요. 나의 주거 환경을 한번 내렸다가 올라왔다고요. 다운그레이딩은 IMF 같은 거 터지지 않는 이상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량, 제가 25년도 이후를 전국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근거 없이 보지 않아요. 입주량도 마찬가지고,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 서울, 뒤로 갈수록 내년부터는 수도권 전체가 밸런스가 안 맞고 26년도로 가면 서울이 문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국적으로 입주량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반박을 해야겠죠.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지만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정비사업 특별법을 만들고 그린벨트를 푸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놓고 정부가 우리 공급량 없어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좋게 봐주자는 게 아니라. 그럼 정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시장이 뒤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상당히 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냐면은 둔촌주공 포레온 입주가 있습니다. 이때 시장을 쉬어가게 하거나 이때 시장을 잡는 모습을 만드는 걸 1차적인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 26년도에는 도대체 무슨 방법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안타까운 거는 26년, 27년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당에게. 왜냐면은 지방선거랑 대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풀파워로 스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여당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럼 둔촌주공 입주에다가 스트레스 DSR, 그리고 은행의 가산금리 올리고 있고, 가계대출 통제하려고 은행에서 대출 잘 못 나가게 하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까지 쪼이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쌓였을 때는 말만 규제를 못하는 거지 집을 못 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제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행정을 왜 하냐고요. 이거는 집값이 앞으로 올라가는 넘버링과 통계가 여당 손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부가 뭐 이렇게 해봤자 집값은 쭉 올라갑니다, 이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타이밍은 안 좋죠. 왜냐면은 일단 사람들이 집을 꽤 많이 사고 있고, 일단 당장에 말씀드리자면 7월 달에 거래량이 9,000건 가까이 나오겠지만 8월 달은 꺾여요. 이미 꺾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꽤 많이 꺾일 거예요. 그리고 이 꺾이는 게 지금 제가 요거 중점적으로 보고 다니고 있잖아요. 둔촌주공 입주하는 곳 있죠. 왜냐면 둔촌주공 입주가, 제가 옛날 헬리오시티랑 잠실주공 입주했던 그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기회를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열심히 보고 다니는 건데, 둔촌주공이 특이점이 뭐냐면은 정비사업이잖아요. 헬리오시티처럼 올해 2월 달부터 영향이 있었어요. 올해 거기 조합원분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이 옮겨가야 나와야 되는 그 물건을 매매든 전세든 움직이기 시작한 게 놀랍게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불안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24년도 2월 달부터 시장에서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봐야겠죠.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요 분들이 지금 쭉쭉쭉 움직이다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영향권에 있는 곳들이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은 달라요.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서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수요 자체도 줄었어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송파, 뭐 강동 요쪽에 거래가 줄고 있어요. 지금 이미 8월달에 이미 줄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는 9월달에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예상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장 중계해 드리는 거니까 거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은 좀 다른 얘기인데 요쪽을 중점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건 제 예측인데 둔촌주공 입주장에 집을 사기로 결정한 분들이 지금쯤은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둔촌주공 그 인근에 내 집 마련 하려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포레온 입주할 때 집을 사야지. 왜냐면 이 동네 분들은 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전문가냐, 그게 아니라 딱 가면 분위기가, 잠실 입주 한번 있었죠 08년도에, 그리고 헬리오시티 입주 18년도에 한번 있었죠. 세 번째예요. 이 동네가 유낙 이렇게 좋은 양질의 대량 아파트 입주가 세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 분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때가 어떤 타이밍인지. 특히 헬리오시티 입주 기간에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고, 잘못 팔았다고 평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요. 여기는 자산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중에 하반기에 사야지 하다가 3월달, 5월달, 6월달에 완전 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요. 그럼 땡겨 샀겠죠? 그럼 7월달에 유난히 많이 팔렸어요. 강동구, 송파 이런 쪽에. 그럼 8월달에 이분들이 완전히 포기라기보다는 7월달에 많이 올랐잖아요. 현장 나가보면 이래요. 7월달에 이미 호가가 올랐으니까 여기 집은 사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올라가는 호가를 내가 다 잡아줘야 돼? 너무 비싼데? 나중에 둔촌주공 입주인데? 라고 생각하면 일단 8월달에는 수요가 꺾이죠. 이런 시나리오로 가거든요. 이거는 투자 개념이 약간 벗어났잖아요.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흐름을 봤을 때 그냥 냅둬도 둔촌주공 입주 때까지는 사람들이 약간 수그러드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둔촌주공 입주 인근은 지금 이런데 다른 데는 안 이런 데가 많아요. 지금 다른 데는 오히려 지금 8월 달에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동네별로 다른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어디를 때려잡는 거냐면은 의외로 아직 상승세 못 퍼진 외곽을 때려잡는 거거든요. 그럼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데 정부는 아무튼 간에 데미지를 줘서
언론에서 지금 시장 난리 났다, 이거를 꺾고 싶은 거예요. 꺾고 시장을 좀 부여잡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 뒤가 쭈르륵 걱정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정 기간에 집중 포화하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88 대책도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빨리 발표를 했지? 그리고 대책이 아닌데 왜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지?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모든 포화가 9월부터 11월 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린벨트도 갑자기 뜬금없이 발표가 나오고, 택지 발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출 쪼인다는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둔촌주공 입주 기간에 너무 뭉쳐요. 또 둔촌주공은 원래 입주가 25년 1월이었어요. 1월인가 2월, 1월이었거든요. 이거 땡겼죠. 그때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이게 정부가 앞으로의 시장이 걱정되고 뭔가 데이터가 있어서 시장을 한번 부여잡기 위해서 지금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정말 특단의 대책이나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시장 자체를 잡는 데는 이미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전 정권에서 30번 규제를 했고요. 대출을 중단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정작 박살낸 거는 미국이었어요. 전쟁과 금리 급등,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게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잡는 데 성공을 해버리면은 금리를 내릴 구실이 돼버려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봐도 25, 26으로 넘어가면은 전국적으로 상승 압력이 심한 거지, 지금 당장 정부가 강력하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기간 동안의 영향은 있겠죠. 제가 그거 보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니까. 하지만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꾸기에는 이미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다 인지를 하고 보고 다니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뛰어다니면서 기회에 이럴 이유가 없죠. 근데 이미 시장이 많이, 제가 왜 이렇게 또 갑자기 강력하게 얘기하냐면은, 시장을 거꾸로 봤다가 이제 다시 제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면서 내 집 마련해서 이미 마음의 안정을 찾은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예전부터 쭉 투자를 하시면서 여전히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은 조심하지만, 아무튼 결과가 나와 있는 건 나와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고 정부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정부 정책의 한계성, 그리고 시장의 한계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위축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아마 한동안 언론과 정부가 이제 8월이니까 9월 넘어가면 나오겠죠. 9월, 10월, 11월, 1월, 2월, 길게는 3월, 한 6개월 동안 시장이 또 변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되게 많이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잊지 마세요. 헬리오시티 입주 때도 그랬어요. 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때 경매장이 썰렁했어요. 급매가 나왔고 가격이 갑자기 팍 떨어졌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실거래가 같은 거 뒤지셔가지고 2018년 12월 달부터 2019년 6월 달까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재미삼아서. 제 말이 맞나 틀리나.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아마 시장이 이상하니까, 불안하니까 정부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한다, 요 정도 개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가면은 전국적인 입주 물량도 문제고 월세 시장도 문제고, 결국에는 매매 전세가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 매매를 건들던 전세를 건들던 뭔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시장을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저도 정부 입장이라면 방법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열심히, 그러니까 뭔가 당장 내가 뭔가 불안하고 없으면은 정말 뭔가 커 보여야죠. 큰 소리를 내고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도 쭉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정권이니까. 근데 시장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